이번 사연은 엄마를 무시하던 외삼촌과 외숙모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쓰니님은 못된 외숙모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얼마 전에 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아직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집이 있더군요. 딸 친구가 참 좋은 아이인데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길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 어린 시절이랑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가 식구들 모두 응징했던 얘기를 해주었어요. 딸 친구는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럼 저도 공부만 해야겠네요. 이거였습니다. 나를 한맺히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열심히 뭔가에 집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층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폭제가 되니까요. 저희 외갓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선시대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겪기에는 좀 버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인데 왜 그렇게 학벌과 외모를 따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른들이 지능을 평가하는데 다분히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입장에 따라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형제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부심과 허세를 배틀하듯 쏟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사남 이녀 중 장녀입니다. 저희 엄마 세대 장녀들은 다들 그랬겠지만 저희 엄마는 성장하기에도 힘든 집안일들을 다 하셨대요. 이모도 엄마를 돕긴 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집안일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까지만 했던 거니까 그렇게 크게 고생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집안을 도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모와 삼촌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엄마 형제들 중에 저희 엄마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은 딱히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엄마가 했던 고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도 가르쳐야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엄마 바로 밑 남동생인 제 작은 외삼촌은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사실 외삼촌이 좋은 대학 나오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농사일도 돕고 살림하며 뒷바라지했던 우리 엄마의 고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그렇게 잘난 외삼촌은 저희 엄마를 못 배운 사람 취급했어요. 외삼촌이 그러니 외숙모도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최고이고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닥 아들들 덕을 본 것은 없었어요. 딸들 덕을 보셨죠? 딸들 고생시켜서 아들들 가르쳤고 자기 앞가림을 그나마 하는 사람이 저희 작은 외삼촌입니다. 근데 인성이 못돼 먹었죠. 명절에 시골 내려가면 제가 제일 보기 싫은 풍경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엄마랑 큰 외숙모는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무슨 귀부인 있냐?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작은 외숙모였어요. 작은 외삼촌이 연애할 때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나요? 누가 바른 말이라도 하면 표독스럽게 성질을 부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누구도 외숙모를 못 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외숙모는 음식을 가지고 평가질까지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와 큰 외숙모에게 이건 누가 한 거냐고 묻고 이건 너무 짜네 어쩌네 하며 평가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작은 외숙모에게 뭐라고 하면 작은 외삼촌까지 나서서 개거품을 물고 뭐라고 한 사람은 명절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몰렸어요. 이런 분위기를 바로잡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저희 외할머니죠. 저희 외숙모는 자기가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 만나게 된 것이 저희 엄마 덕분이기도 한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도 자기처럼 귀하게만 키우겠다며 유난을 떠는데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친척 중에 나랑 나이 똑같은 동성 사촌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명절은 저와 사촌의 비교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명절이 아니라도 외갓집 식구들 모이기만 하면 우리 둘을 나란히 세워놓고 실시간으로 품평회를 열더라고요.
누가 더 예쁘게 컸나? 키는 누가 더 크지? 이번에 공부는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날씬하니? 성적은 기본이고 얼굴부터 몸매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외숙모 말로는 사촌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영재반, 심화반에 항상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심화반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들어가는 반인데 말이죠. 사실 저랑 사촌은 나이도 동갑이고 성격도 잘 맞아서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딱히 경쟁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중간에서 계속 불을 지피니까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나요? 어른들의 이런 평가 때문에 저와 사촌은 친해지지 못하고 점점 더 서먹해지기만 했습니다. 아빠 학벌이 높은 사촌과 고생만 하고 자라서 부유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저희 엄마 딸인 저를 놓고 외숙모는 자기 딸 잘났다고 신나게 떠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외숙모는 저를 언급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교육에 대해 이것저것 훈수를 두었습니다. 그게 저희 엄마에게 열등감을 갖게 해서 자기는 잘나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외숙모가 꼴보기 싫어서 나중에는 외갓집에 갈 일이 있어도 공부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촌은 자기 엄마 자랑거리가 돼주는 것이 좋았는지 외갓집에 고등학교 때도 계속 왔다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성적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찌저찌 시험 기간 다가올 때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었고 고1 기말고사에서는 최악의 성적을 받았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가여워 보이는 것 때문에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저는 혼자 이해가 안 가도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부했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고 그러니까 성적이 점점 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시험을 보고 나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적은 잘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저희 엄마가 너무 기뻐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누구는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잠도 충분히 자면서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공부만 했더니 성적은 저희 학교에서 거의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제 성적을 외가 식구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외숙모가 뭐라고 할지 사실 두려웠습니다. 사촌은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긴 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숙모가 또 초치는 소리를 해서 제가 흔들리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외숙모는 저희 엄마에게 저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많이 했대요. 자기 딸은 안 되면 연대나 고대를 가고 그대로만 하면 서울대를 갈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촌보다 낮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외숙모가 얼마나 저희 엄마를 무시하든 말았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고3 때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제가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스카이 바로 밑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엄청 기뻐해 주셨어요. 엄마 친구가 제가 들어간 대학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러워했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사촌이 스카이를 갔으면 저희 엄마가 또 무슨 수모를 당할까 하는 마음에 울적하기만 했죠.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고 저는 설날에 외가에 안 갈 명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보나마나 사촌은 스카이를 갔을 것이고 저희 엄마는 또 나 때문에 수모를 겪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거운 마음으로 외가에 갔죠. 가서 보니 저희 이모와 삼촌들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너 그 대학 들어갔다며? 그 과에 들어갔으면 서울대 간 거나 마찬가지지.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대단하다. 이런 찬사가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좀 얼떨떨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칭찬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은 외숙모는 무표정한 상태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촌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요. 스카이는 쉽게 가는 거 아니었어? 하는 생각에 저는 어이가 없었는데요. 결국 외숙모는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 딸이 천재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평범한 아이였던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전국 석차로 따지면 물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높은 대학은 맞죠.
근데 엄마 등살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던 사촌이었고 비싼 과외까지 받았던 애가 인서울도 못했으면 그건 걔 머리가 평범 이하라는 뜻 아닐까요? 저희 엄마는 외숙모에게 신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어간 과가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과이고 학교도 집에서 멀지 않아 좋다고 말하는데 그때만큼 엄마 표정이 밝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숙모는 대학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럴수록 여기저기에서 저와 사촌이 간 대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사촌 동생 과외 얘기도 꺼내고 하니까 외숙모 표정은 점점 썩어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사촌에게 땡땡아, 공부하느라 고생했지. 이제 우리 좀 놀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이모가 제가 말을 참 어른스럽게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가 어른스러운 말이겠어요. 그동안 외숙모가 그렇게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저를 깎아내리고 자기 딸을 추켜 세웠으면 제가 사촌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데 제가 다정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어른스러워 보인 거겠죠? 저희 외할머니는 그날 기분이 참 안 좋아 보였습니다. 친손녀가 잘 돼야 하는데 외손녀가 친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례식장에 계속 있었어요. 사촌은 첫날에 잠깐 왔다가 발인할 때 왔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무난하게 취업해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고요. 사촌도 취업 잘해서 평범한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외삼촌 집에 잘 안 간다고 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높으니 부담스럽겠죠. 사실 결혼할 때도 외숙모는 부잣집 사위 얻는다고 엄청 떠벌리고 다녔어요. 근데 말로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저는 외삼촌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사촌은 신도시 외곽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집이나 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는 명절에 시댁에서 나와 외가로 갑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곳에는 저희 큰 외삼촌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 대신에 외가로 가는 거죠. 작은 외삼촌과 작은 외숙모를 만나면 일부러 저와 저희 남편 보너스 받은 거나 차 바꾼 거 더 신나게 얘기해요. 저희 남편도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기 때문에 맞장구 잘 쳐주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 표정이 참 밝아 보입니다. 외숙모님 덕분에 땡땡이 엄마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던데요. 남편은 언젠가 외숙모한테 이 말을 꼭 해줄 거래요. 은인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건데 뭐가 어떠냐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듣고 외숙모 뒤집어지면 편들어줄 외할머니도 없는데요. 남편은 지금도 저희 엄마를 어떻게든 무시하려는 외숙모 속을 한 번씩 뒤집어 놔야 한다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말하다 보니 아주 오래전 얘기부터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해 헌신한 사람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연에 나오는 외삼촌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의 헌신 덕분에 잘 됐다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잘나서 지가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지가 덜 잘나 보일까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님님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까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걸 보면 형제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지 지 잘났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세뇌시키고 싶었나 본데 그게 되나요? 그냥 멍청한 거죠.